으로 예, 조욱 타임.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이제 조욱에 대해서는 뭐 김어준이야 제가 뭐 엄청나게 비난을 뭐 3년 4년째 지금 김어준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방송을 뭐 수도 없이 방송을 해왔지만은 저는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김어준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독점화되면 안 된다. 절대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깨달음을,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게, 김어준이 그 TBS 교통방송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뭐 수십만의 이제 동접자를 기록을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언론이 끼치는 영향력, 특히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우리가 과거 조중동의 폐해를 정말 피부로 느꼈잖아 우리가. 그래서 조중동 뭐 조선일보 폐간 운동도 하고 절독 운동도 하고 언론 개혁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재래식 언론들의 폐해가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재래식 언론의 어떤 대항마로 등장한 뉴미디어마저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면은 언론 개혁이 이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김어준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뭐 제가 뭐 아무리 견제를 해봐야 뭐 영향력이 뭐 일천한 그런 작은 채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리 견제를 해도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됐고 결국 이 독점이 비대화되면서 이게 권력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히 내란 과정에서 매불쇼와 뉴스공장이 극적으로 팽창을 했죠. 극적으로 커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의 쩔쩔매고 그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채널이 매불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이다? 뭐 특정 어떤 계파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스피커라고 제가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체육이 잘 성장을 해서 김어준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스피커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좀 내심 바랬습니다. 그래서 체육이 그동안은 조금 보기 안 좋은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저는 감싸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조불쇼다 막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래도 체육이 있어가지고 좀 김어준을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을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오늘 방송을 보면서 체육에 대한 이제 체육은 죽었다. 체육은 이제 완전히 버리기로 했어요. 체육이 조국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어. 저는 이현주 의원의 해명보다는 뭐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방송에서 뭐 이 문제 이현주 의원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그 뭐 어쩌라고?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쪽 유권자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 그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응?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국민의힘 가가지고 문재인 만세, 노무현 만세, 이재명 만세 이럽니까? 당연한 거잖아. 거기 가면 당연히 이승만 만세 해야 되는 거고 박정희 만세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국민의힘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아까 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를 했다. 묘에 참배를 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이승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박정희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게 뭐 도저히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발언을 했다라면야 그건 뭐 지탄을 받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과거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게 그걸 이제 와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비난을 하는 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위예요. 이건 죽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방송을 저는 채우기 했다라는 것도 참 기가 막혀서 오늘 뭐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해명하는 건 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우기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뭐 저는 뭐 매블쇼를 뭐 실시간으로 잘 보진 않는데 오늘 이현주 의원 이제 출연한 대목은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찰한 게 조욱의 태도를 봤어요. 태도를.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존만한 김어준이야. 제가 오늘 본 모습은 이거 겸손이 너무 힘들어. 조욱이 이현주한테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 제가 절반이 넘는다고 그랬잖아. 이제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시청자들한테 저는 겸손하라는 얘기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존중을 하라는 거야. 근데 완전히 무슨 이 사람이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패널로 참여를 해가지고 100분 토론을 이현주하고 역사 토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현주 진행자가, 패널도 아니고 진행자가 출연진하고 설전을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조욱이 팩트가 틀렸잖아 지금. 어제 유탐사에서 방송을 잘했던데 그거 이현주 의원 발언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단 사과를 했어야 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헛개비를 들은 거예요? 아니 유시민도 그렇고 조욱이도 그렇고 김어준이도 그렇고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팩트 앞에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중들을 선동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곤란하게 만든, 이건 정치적 범죄 행위예요.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거야 이게. 첫 번째 팩트 왜곡은 뭡니까? 리박스쿨에서 강의했다라는 투로 얘기를 했어. 리박스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본인도 맞장구 쳤잖아. 근데 리박스쿨에서 강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리박스쿨이라는 게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현주 의원이 이승만 학당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땐 리박스쿨이라는 게 없었어. 없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냐고. 이건 팩트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그 팩트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해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고성국 TV 나가서 마치 무슨 뭐 밀정처럼 마탈이라고 이현주 의원이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에 잠입을 해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뭐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교묘하게 그 한 글자를 바꿔가지고 시청자들한테 가짜뉴스를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과를 했어야 돼요. 왜? 어제 유탐사에서 방송을 했잖아. 그거는 자막을 조작했다고 유탐사에서 방송을 했잖아. 그럼 본인이 이건 실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그 매블쇼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매블쇼 영상을 보고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리박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막 된 거예요. 네. 일단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근데 뭐 매불쇼에서는 리박스쿨이라고 명확하게 명명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짤에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뭐 리박 언주다 그다음에 네.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합당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 리박 세력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매불쇼에서는 뭐 전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근데 않았습니다. 이제 그 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리박스쿨 저는 뭐 리박스쿨이라는데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왜 돌아다니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리박스쿨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윤석열 내란 세력에 의해서 내란 세력의 어떤 그 여론 조작을 하는 단체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요. 네. 철저히 이것을 수사를 해서 맞습니다. 네. 절대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브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막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단체에 제가 관여가 돼 있다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이 폭발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것이 떠돌면서 마치 제가 진짜 리박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거기에 뭔가 연관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리박스쿨이 그런데라는 의혹이 제기된 걸 모르고 그냥 있다가 또 거기다가 그런데 처음 나온 영상들이 뭐 그냥 찌라시 비슷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은 곳들이라서 굳이 뭐 내가 이거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놔뒀죠. 근데 보니까 리박스쿨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것을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심각하죠. 하는 네, 네.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럼 우선 뭐냐 하면 여기서 지난번 영상을 보면 리박스쿨하고 연결짓는 듯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저는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고 아니, 자, 요거를 논의를 좀 좁혀서 예. 가야 돼.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무한정 저희가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제가 요거는 정리를 드릴게요. 할게요. 네. 리박스쿨의 소녀숙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녀숙이 관련되어 있는 유관 단체가 프리덤 칼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사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부쇼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곧 리박스쿨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예. 전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네. 갑자기 여기서 그 이제 처음 나온 유관 제가 왜 이 단체다. 얘기를 하냐면 네.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전부터 계속 리박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여기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여기까지 일단 보셨어요. 이제는 인정을 했죠.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본인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리박스쿨이 아니고 리박스쿨의 대표였던 소녀숙이 이름을 올려놓은 이승만 학당에서 방송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뭐 리박스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리박스쿨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유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조욱이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도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조욱하고 봉지욱이 리박스쿨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리박스쿨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예컨대 여러분, 이 논란이 이현주 의원이 이승만 학당에서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이승만의 공을 평가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강의를 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거하고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느끼는 강도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리박스쿨은 댓글을 조작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불법 단체예요. 여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승만을 과거에 뭐 좋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방송에서 조욱과 봉지욱이 한 방송은 자, 그 말은 맞아요. 리박스쿨에서 강연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리박스쿨과 매우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리박스쿨은 이현주 의원이 이승만 학당에서 강의를 했을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야. 만들어지지 않은 조직 단체가 어떻게 뭐 타임머신을 타고 이현주 의원이 미래에 갔다 온 겁니까?
어떻게 연관이 생기냐고. 이현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송에서 조욱과 봉조욱이 같이 유도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현주가 리박스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방송을 했어요. 자,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지금 말까지 끊어가면서 계속 말을 끊어요. 조욱이가 오늘 태도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인터뷰어의 태도는 뭐예요?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도록 해야 되지, 본인을 해명하라고 그 사회자의 자리에 본인을 해명하라고 앉혀놓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조욱과 이현주가 언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 조욱이 패널입니까? 계속해서 말을 끊고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시간 타령을 해요.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이현주 의원 보고 나오라고 한 건 조욱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현주 의원이 해명하고 싶어서 내가 나가겠다 한 것도 아니야. 조욱이 해명할 기회를 줄 테니 나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게 방송을 기획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게 심각한 논란이 됐고 그게 가짜뉴스가 돼서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까지 지금 이현주 사퇴해라, 뭐 이현주 제명해라 난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현주가 사과를 해야 된다. 저희 채팅창 그 댓글에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 꽤 있어. 아니 뭘 사과를 하냐고. 그럼 처음부터 영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과거에 그 전 방송에서 과연 조욱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도한 적이 없는지 그 당시 방송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2월 20일 방송이에요.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혼란에 빠져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현주 의원 때문이죠.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이란 조직은 이 극우 세력 댓글 공작 조직의 아주 일부 점조직의 하나죠. 이 리박스쿨 세력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그냥 할 뿐이지 거기는 사실상 뭐 우남 네트워크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그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직에 왜 리박입니까? 이승만 박정희잖아요. 네. 가장 숭상하는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보다 위입니다. 아, 이승만이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원수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맞아. 박정희가 그 군사 반란 일으켜서 이승만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극우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와 아버지는 이승만으로 돼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학당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승만 학당이란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승만을 추종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줘서 발전시켜 준 거야 라고 주장하는 뭐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양반들이 다 엮여가지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연결이 돼. 인물로 이박스쿨이란 곳과 이승만 학당이나 이쪽이 인물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인 이 교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 강사가 여기 강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아, 인적 교류는 있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 이 극우 세력의 조직들인데 네. 이현주 의원의 그 옛날 발언 영상들이 최근에 다시 소환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보도할 때 그 영상을 몰랐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최근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사실상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역사관이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리박스쿨이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올바른 역사관을 이현주 의원의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란 건 극우 역사관이겠죠. 네. 지금 보면.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뭐 합당 반대나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박스쿨이 갖다가 붙은 거죠 여기 이 사건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여요. 네.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튼 큰 얘기를 확 던지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뭐 최근에는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가 반명이냐? 반명입니까? 유시민 작가가? 결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꼭 뭐 민주당의 이현준의 현역 의원 말고 전에도 보면 이명수의 취재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명수는 극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위장을 해서. 라포 형성해가지고. 걔는 진보 유튜브는 안 봐요. 극우 유튜브만 계속 보고 거기서 댓글도 막 달고 이간질을 시켜 이명수가 극우 세력을 가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이간질을 시켜 그 작전을 펼쳤어요. 김대남 녹취록 보도할 때 실제로. 실제로 그 네. 작전을 했어? 본인이 거기서 보고 막 하니까 네. 한동훈 편을 막 들면 윤석열이 싫어하고 윤석열 편을 들면 한동훈 쪽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저쪽에서 리박 세력 일부가 일로 넘어왔구나.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당원을 가장해서 아까 말한 편의대처럼 내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사에서 이명수 기자님 관련해 가지고 정치 휴민트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보사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 아니야? 걔는 위장을 해갖고 김건희한테 갔잖아요. 위장을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하니까 이명수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 간첩이냐고. 난파 간첩이라고 그랬나? 네. 대남공작원. 대남공작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여기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또 너무 하나로 딱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갈라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 이거. 내가 합당을 반대하면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네. 내가 합당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거 했다가 나 양쪽에서 다 욕먹고 아니 있잖아.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국무회의에서도. 나 계속 거기서 그렇게. 따온 거거든. 아니 이재명 나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작살났어. 거잖아요. 그 얘기 하지 마. 나 작살났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 리박 세력에서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죠. 네.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생각 다를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막 극구 부인하면 사람이 더 삐뚤어져서 더 열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나 좀 잘하자. 네. 예,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이현주 의원 이제 매불쇼가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나름의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또 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가운데 그 굉장히 극우적 역사관을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 받았죠. 그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법한 발언이 또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네, 나가요. 내가 지금 파일을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길게 보셨는데, 예,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조금 길게 틀어드렸어요. 자, 교묘하게 이현주 의원과 리박스쿨을 연결을 시키고, 또 교묘하게 봉지욱이, 그게 마치 리박스쿨이 민주당에 잠입을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작전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리박스쿨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과 연계돼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이현주 의원이 무슨 작전 세력인 것처럼 작전 세력의 수괴인 것처럼 유도를 하고 있는 방송을 했잖아 지금. 물론 직접적으로 교묘하게 피해 나가긴 했어요. 직접적으로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맥락상 상황을 지금 다 보시면 이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떤 뭐 유아적인 수준의 3단 논법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현주가 리박스쿨에서 리박스쿨이 생기기도 전에 이승만 학당에서 강연을 한 것이 리박스쿨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변질이 되고, 리박스쿨의 작전 세력들이 합당을 찬성하는 세력들을 마치 공격하고 있는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 것처럼 되고,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리박스쿨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합당 찬성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잖아. 이러고선 그런 얘기,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자기는 리박스쿨과 이현주를 연결한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저는 조우기의 이 뻔뻔한 태도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뭐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품격 이런 걸 논하기 전에요, 인간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현주를 리박스쿨로 모은 거는 둘이서 티키타카 하면서 봉지욱이랑 이현주를 리박스쿨의 수계로 모은 거는 너무 명확한 지금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시청자들이 다 등신입니까? 개돼지야? 게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가장 주범이죠. 정치를 읽어주는 여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놈이야말로 요놈을 잡아야 돼요. 이현주 의원이 아마 잡으려고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놈을 잡아야 됩니다. 요놈이 그 작전 세력의 수계예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 뭐 봉욱 민정수석, 하여튼 민주당 내부에 아마도 문바에 제가 볼 때는 친문의 어떤 그 연결이 돼 있는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채널이 등장을 해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친명 정치인들 공격하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뭐 예컨대 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성호 장관이 뭐 곧 경질된다, 봉욱 민정수석이 곧 경질된다. 이게 주로 그런데 문바들 주장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문바들 주장을 가짜 뉴스로 뒷받침하는 거야. 대단히 악질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청 방송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런 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채널이 특정 그 사이비 집단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친문 문바 세력과 관련된 이런 작전 채널로 제가 볼 때는 추정이 돼.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하면은 뭔가 견적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건 뭐 유튜브를 압수수색을 해. 제가 볼 때는 이게 채널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해외에 뭐 주소를 두고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뭐 유튜브를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뭐 경찰에서 유튜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런 채널들이 좀 꽤 있어. 지금 뭐 유튜버들이 탈세하는 거 이것만 잡고 있는데 탈세보다 더 심각한 게 가짜뉴스예요.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했던 얘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채우기가 읊어요. 그저 뒤에 그 다음에 영상에 그 정익녀 채널에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띄워놓고 그대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현주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이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영상 조작된 거, 고성국 TV에 자막이 원래 원본에 없는데 자막을 달아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 체육 MC가 그때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뭘 인용해요? 어떤 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성국 TV에 제가 일시적 좌파가 돼서 무슨 제가 마탈입니까? 사람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 자막이 원본에 아예 없고 돼서가 아니라 됐어예요. 일시적 좌파가 됐던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외연 확장의 의미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저한테 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에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계속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당을. 근데 난 밖에서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됐던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게 외연확장이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네. 그거를 마치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설득해서 내가 민주당을 국민의힘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더라고.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국민의힘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안 가고 계속 버티던 중이었는데 민주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은 국민의힘으로 가기 전의 알아요. 시점이에요. 예, 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근데 네. 그 자막을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저를 마치 마타리 같은 사람으로 아유.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진영인데 저도 웬만하면 문제를 이제 안 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하니까 네.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 조작된 거 고성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저게 그 조우기가 계속해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현주 의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조작이 되고 왜곡됐는지. 근데 앞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재욱이가 사진까지 띄워놓고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 그게 팩트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본인이 그걸 인용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응? 팩트 확인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방송에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대단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빼고에 따라서 한국말은 크게 달라지잖아. 응? 좌파가 됐어 하고 좌파가 되어서 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걸 한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좌파로 이장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로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그거를 조우기가 그대로 읊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잖아. 후반부에 그대로 읊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계속 발뺌을 하더라고. 아니, 며칠 전에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본인 표정이 다, 조우기의 표정이 다 말을 해주고 있어. 표정 보세요. 얼굴이 안절부절하잖아. 적어도 저는 책임 있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 물론 팩트체크 제대로 안 하고 방송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 그럼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시청자들과 이현주 의원한테 사과를 했어야지. 끝까지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팩트로 사람 하나 죽일 뻔한 건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자라면은 사과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데 이현주 의원 가고 나니까 그 신장식이랑 둘이서 낄낄대고 있어요, 저 문제를 가지고. 양심이 있는 새끼예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이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빅스피커일수록 제가 아까 그레이트 파워, 그레이트 리스판서빌리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정익녀 뭐 요놈도 아주 나쁜 놈이지만은 죄욱이 더 나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익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압도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압도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저런 식으로 똥 싸고 뭉개고 그냥 넘어가면은 계속 저런 일이 방치가 된다니까. 김어준이 저렇게 오만해지고 뻔뻔스럽게 우리 민주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사고를 쳐도 거짓말을 해도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김어준하고 조국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뭐 이게 대통령 뜻이다 라고, 그것도 가짜뉴스잖아. 감자님, 재우가 이현주는 그간 수원 난장판으로 몇 달 함께했냐,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시간을 함께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놓고 최강욱은 어디서 난리치고 다녀도 몇 번 세탁을 해주고 정신 가출했냐? 아니, 최강욱이는 성비위로 징계를 먹은 사람을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이현주 의원은 예? 과거의 발언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서 저 악마화를 합니까?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도 안 하고 이게 책임 있는 자세예요? 이걸 저는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방치를 하는데 저 뭐 서영교 의원이 저 고발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잘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저기 합수본에 고발을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무엇이 진실인지. 아니 이현주 의원 왜 그 매불쇼 영향력이 크다고 그 시청자들한테 욕먹을까봐 그 죄를 져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이거 큰 죄잖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거 테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국민 전체, 유권자 전체에 대한 테러인 거야. 마약을 만든 놈도 처벌을 받지만은 마약을 유통시킨 놈도 크게 처벌을 받아요. 그죠? 정익녀가 가짜뉴스를 만든 것도 큰 범죄지만은 이거를 압도적 팩트,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없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 아니야. 수십만 명이 동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에서 마구 떠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 우리 연예인들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게 댓글 하나 때문에, 유튜버들 때문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김세롬 배우 가로세로 연구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이현주 의원이 여성의 몸으로 저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 비난을? 너 죄욱이 채팅창에다가 몇 사람이 비난하는 거 가지고 너 안절부절하던데 지금 이현주 의원이 문자 폭탄을 몇만 개씩 받고 있어. 거기다가 네가 추진력을 더해준 거 아니야.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죽으라고. 너 몇만 개씩 하면 문자 폭탄 받아볼래? 죄욱이? 너 견뎌낼 수 있어? 남자들도 힘들어요. 제가 이거 뭐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아니 강두구 의원 문자 폭탄 13,000개인가 받고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하소연하더만. 이현주 의원이 그럼 말이라도 한마디 합니까? 남자들도 힘든 거예요. 강두구 의원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몇 번을 하소연을 합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놈이 조욱이잖아. 그리고 팩트가 확인됐잖아요. 이현주 의원만 저런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탐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방송을 했더만. 영상을 조작했다라는 걸. 근데 사과 한마디 없어? 그래서 저거를 방치하면은 그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현주 의원 뭐 매불쇼 조우기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 이현주 의원은 우동님 감사합니다. 친문들한테 지지는 못 받아 어차피. 걔네들한테는 마녀야. 근데 여기서는 언주 퀸이잖아. 퀸 언주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 이재명만 믿고 가세요. 그 매불쇼 시청자 뭐 조스공장 시청자한테 찍혀도 상관없어요. 최한욱이 있어. 제가 있잖아. 최고위원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제가 했잖아. 이쪽만 보고 가. 예, 당당하게 싸워요. 그래서 저기 최욱이하고 매불쇼하고 저는 저기 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그 뭐 잔챙이들 잡을 거 없고 이거 큰 놈들이 더 문제예요. 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 다시는 저런 짓 못하게. 이거 저기 용인에 테라스 하우스. 예. 좋네. 조욱이 돈도 많이 벌잖아요. 조욱이 우리 이현주 의원님한테 사죄의 의미로 용인에 테라스 하우스 한 60평짜리 요거 하나 선물하자. 그러면 좀 사과 조금이나마 그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냐? 매불쇼하고 조욱이하고 해가지고 이현주 의원 테라스 하나 장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 봉지욱도 있구나. 봉지욱이 또 주범이지. 봉지욱도 금융치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봉지욱은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늘도 자기 방송에서 계속 이현주를 악마화하기 위한 과거의 발언들 다 끌어내가지고 악마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
이 사람도 한번 부르지 그래요? 경기지사 나온다 그러는데? 어? 문재인은 그렇다 치고 문재인은 정치를 안 하니까 아까 뭐 최고위원을 하시는 분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조우기가 조우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 털미에 박정희 이승만 묘역도 참배 통합 민생 외치며 광폭 행보 역사평가는 그대로 쓰여져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국민의 뜻.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참배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한테 절을 하고 있네. 그 추미애도 불러 빨리. 응? 털미애는 털 묻으면 괜찮은 거예요? 털 묻으면 봐주는 거야? 사상 검증 안 해봐도 되겠어? 털 묻으면 그냥 프리패스야? 털 안 묻은 사람만 사상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추미애 이랬네. 이거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거네 이거. 이승만한테 가서 절을 하고 박정희한테 가서 절을 하고 다 이번 주에 추미애 매불쇼 불러가지고 사상 검증해. 이거 구구 아니야? 민주당 의원 중에 이승만 박정희한테 가서 절한 사람들 다 데려와 다 데려다가 사상 검증해. 역사관이 구구 역사관이네. 역사관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마치 이현주 의원이 식민사관을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 지지한 것처럼 봉지욱이랑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근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지. 이와 관련해서도 이현주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시고 가시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혹은 요 근래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원님 이제 네.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 영상 네. 본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장면이 우리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나라에 일본이 접수한 것뿐이다. 라는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인 없는 나라에 예. 주인 없는 아마 나라에 그 발언은 일본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 맞습니다. 네. 이 위정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제 한 얘기고요. 그거를 갖다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일본 지배나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는 반발하고 비판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시점 이게 말이라는 게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주인 없는 나라를 그냥 접수한 것뿐이다. 이 발언은 이게 무슨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한 수준의 아니 그 단어만 들어봐도 저는 그래요. 당시에 2조 말기에 상황이 그랬잖아요. 거의 뭐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 없는 고종의 무능과 민비의 횡포.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나라가 없는 상태에 일본이 밀고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 뭐 조선이 뭐 고종이 러시아 공간에 가갖고 도망을 가고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판이 되고 이런 우리의 근대사가 있었던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런 만약에 발언, 구한말에 나라 권력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발언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저도 그런 주장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뭐 강의를 뭐 현대사 관련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아니 그때 그 조선의 집권 세력이 국가로서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냐고. 외세 끌어들여 가지고 농민 전쟁 진압하고 때려잡고 동학혁명 때려잡고 갑오 농민 전쟁 때려잡고 국가로서의 그 식민 통치배들이 아니죠. 2조 말기에 봉건 지배층들이 과연 근대화를 할 의지가 있었냐고. 일본 끌어들여서 동학 농민군 때려잡고
러시아 끌어들여갖고 일본하고 싸움 붙이고. 아니 이거 당연히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잖아 이거는. 그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조욱이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선무당이 딱 사람 잡는 경우에요. 이거 책 몇 권 읽고 그 사상가 철학가가 되는 애들이 있어. 제가 대학 때 보면은 책 한두 권 읽고 그 대학생 새내기들 있잖아요. 예, 책 한두 권 읽고 와가지고 그게 세상의 전부 다야. 예? 그 책이나 나는 읽었는지 모르겠어. 조욱이가 그동안 개그맨 하느냐고 책을 제대로 읽고 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거기 무슨 전우영이니 썬킴이니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해주는 거 그거 몇 마디 주워들은 풍월 가지고 쥐가 무슨 뭐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사를 통달한 것처럼 역사관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인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을 하는, 아니 그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이 어딨어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인이 그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일본 문제는 대단히 예민하잖아,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어떤 정치인이 합니까? 속으로야 막 천황폐하 만세를 속으로 외친다고 해도 입 밖으로는 못해요, 정치인이. 근데 전체 강연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들어본 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다 들어봤으면 저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내용도 딱 잘라가지고 일부분만 그 쇼츠로 보는 거예요. 세계를 쇼츠로 공부를 하는 거야. 역사를 쇼츠로 공부를 해. 토막을 내가지고 1분짜리 쇼츠로 역사라는 건 큰 흐름과 맥락이잖아요. 그러고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오늘도 낄낄대면서 뒤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